예, 시장 흐름 점검하고 전략 세우는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인데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떨어지는데 오를 때 이런 거 좀 많이 보죠. 코스피는 2,721, 대략 한 2,700을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한 2,800 정도가 이제 좀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3,000선에서 좀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오늘 3.5%, 30포인트 가까이 급반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시황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강한 반등의 의미들을 분석을 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수급 상황으로 외국인들 매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수급도 좀 체크하면서 히든 종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주제이니까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특별히 코스닥을 많이 팔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원론으로 좀 돌아가면.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아직도 연초기는 하지만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큰 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외국인들이 도대체 코스닥을 왜 이렇게 많이 파는가? 좀 시장 분위기 본다고 하면은, 물론 기본적인, 지금 시장에 조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거기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분쟁 얘기 지금 나오면서 계속 투심을 위축시키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가를 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두 번째가 에코프로비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관련된 그런 어떤 지금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의 1위 종목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2위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성장 섹터는 분명히 맞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크게 빠졌는데, 이거 코스닥을 대표하는 이런 1, 2 기업, 게다가 지금 오스틴인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 외국인 보유지분이 한 40% 이상이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횡령 이슈가 발생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력에 크게 투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스몰 마켓에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무슨 주식회계라든지 무슨 거래정지 이슈에 이런 것들이 신경 쓰기 싫다, 이런 어떤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코스닥 매도가 가장 많았죠. 그때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지 않습니까? 3조 4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을 연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 2월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을 2조 7천억 정도, 2조 7천억? 거의 2조 8천억 정도를 팔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추세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 그러니까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로 본다고 하면 거의 금융위기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시장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좀 더 개인적으로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사실 이 CFD 계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에 따른 반대인 어떤 그런 물량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신용이나 담보대출 같은, 주식담보대출 같은 물량들은 시장에서 정률화돼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개인 신용 비중이 한 21조 정도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CFD로 투자하는 투자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개 보면은 외국계 창구로 지금 이게 매수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많이 빠지는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는 KCC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과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되게 보면 대부분 다 JP모건이나 메릴린치 증권, 그리고 CS증권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게 진짜로 이게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 CFD 계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약하고 빠질 때는 더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심이 좀 완화가 돼야 완화가 좀 줄어들 텐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어제 그 미국의 1월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올해 이 장포부터 주는 거면 받는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PPI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2배 넘게, 그러니까 0.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했는데 1%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 이후에는 뭐 몇 달에는 뭐 한 분기 이후에는 이 기업들이 물가지수가 높으니까 그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품에 분명히 가격을 전가시킬 것이고,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을 좀 더 가파르고 좀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공개력 때도 이제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반등하지만 이 반등 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장은 어차피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온다는 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여전히 시장은 3월 있을 금리 인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코스닥의 매도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보여주셨는데 2008년에 이런 때는 이제 코스피도 많이 팔고 코스닥도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면 코스피 매도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제 기업 요인,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고요. CFD 말씀하셨는데 CFD는 전문 투자자 주로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국인 물량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개인들이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창구는 외국계 창구로 잡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딱 많이 빠진 종목들 아침 오전장 초반에 보시면 그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CFD도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전문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되게 보면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CFD 상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많이 또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낙폭이 과할수록 이렇게 외국계 창구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올해 외국인 매도에 한 2조 8천억 정도의 매도가 순수하게 외국인이 나가는 매도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CFD로 추정되는 물량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3.6% 지금 급반등을 하면서요. 다행스러운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순순히 물러나주고 금리도 차근차근 올리고 주가는 이제 계속 올라만 주면 얼마나 좋겠고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고민들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하고요. 어쨌든 바닥을 어디쯤 잡느냐인데 코스닥, 코스피 시장 얘기 앞서 좀 하셨지만 그 얘기하고 전략 얘기 마무리하고 종목 갈게요. 이사님. 예, 여전히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된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3월까지 실적 시즌 계속 될 거고요. 지금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KCC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까지 빠졌어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들의 실적은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사고 싶어도 그 종목이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실적을 꼭 확인하고 사시라. 만약에 그전에 그래도 사시고 싶으면은 아주 적은 비중을 먼저 집어넣고 실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 그렇다고 해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막 치고 가지 못하죠. 오히려 또 이제 세론이라고 해가지고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 기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적어도 이제 필수 요소로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KCC가 그랬고 오늘 NC소프트가 그랬고 실적이 뭐 조금 미스나게 되면 시장이 아주 상당히 난폭하게 흔들리는 상황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시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고요. 그런 가운데 또 종목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히든 밸류 종목으로 말씀해 주실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예. 항공주들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LCC들이 좀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전에 몇 개월 됐습니다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냈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실적이 이제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4분기 상당히 뭐 매출 1조 3천억,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이상 나왔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항공주들은 LCC보다는 이 특히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쪽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뭐 화물 수요가 워낙 타이트한 수요이기 때문에요. 4분기도 상당히 실적 좋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죠. 이제 엔데믹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 근데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를 작년 초에도 계속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완벽한 완전한 리오프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어떤 종목이 진짜 실질적인 수혜가 어느 섹터가 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여행과 항공이다. 왜냐면 그 외에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식음료 쪽은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이 전부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이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수요가 높은 쪽은 여행과 항공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이제 9만 명인데 어제 보면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것을 이 조치를 좀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도 늘려주고 사람이 더 모일 수 있게 확진자가 최고치로 달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방역 대책을 완화시켜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진짜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확진자를 집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어차피 이제 엔데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행과 항공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니다. 언젠가는 여행 가겠지. 언젠가는 비행기 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아니라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CC보다는 이 장거리 노선을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까지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아직 확산세가 좀 계속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최고점에서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인식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어떤 재개는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항공 부분에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여객 부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실질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2만 1,000원 수준입니다. 오늘 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설정하면 될까요? 역시 가격은요. 일단 사실은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격대를 너무 높이 잡을 수는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앞단의 전고점 부분인 2만 7천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정도를 잡고 그냥 올라갈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 받을 때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해설과 투자 전략, 신영목의 히든밸류를 검색하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